아기가 눈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없는 아이가 말입니다. 그 아이는 왕의 죄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한 아이가 세상을 본 적 없으면서도 세상의 진실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붓끝은 모든 죄를 꿰뚫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을 무너뜨린 눈이 없이 태어난 조선시대 무명의 기가 막힌 화공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어느 외딴 산속에서 시작됩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오래전에 버려진 사찰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울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밭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아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떠돌이 화공이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주고 끼니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눈이 없는 아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화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화공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은 화공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저주받았다. 눈이 없는 건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다. 저런 아이와 함께 있으면 재앙이 온다. 하지만 화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름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는 진을 거두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눈은 가지지 못했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진이 사람의 손을 만지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은 화공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주머니는 지금 외로워요. 그날 마을에서 한 여인이 화공에게 그림을 부탁했었습니다. 여인은 웃으며 말했지만 진은 그 손을 만지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안에는 눈물이 많아요. 화공은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이 말하는 감정들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 후로도 진은 여러 번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 슬픈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진은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 안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진은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없어도 손끝으로 세상의 윤곽을 느꼈습니다. 종이 위에 먹을 묻히고 천천히 선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형체 없는 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선들은 모양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아이는 영혼을 그린다. 진의 그림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얼굴은 웃고 있어도 눈동자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요해 보여도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그대로 그려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눈이 없는 화공이 사람의 속을 그린다는 이야기.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을 넘어 결국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왕의 얼굴을 그릴 화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의 초상을 그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화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에게도 그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궁으로 들어와 왕의 얼굴을 그려라. 화공은 망설였습니다. 궁은 위험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꼭 그리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화공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함께 가자. 그렇게 진과 화공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눈이 없는 아이가 왕의 얼굴을 그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기대였고 동시에 결심이었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길가엔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았습니다. 화공은 말없이 걸었지만 자주 되물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화공이 멈춰섰습니다. 진아,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화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한성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궁궐의 담장이 보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습니다.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진을 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이 없는 아이가 왕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는 겁니까? 관리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그립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관리는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폐하께서 정하신 날은 사흘 뒤입니다. 그동안 궁의 규율을 따르고 외부인과 접촉은 삼가해 주십시오. 화공은 아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은 궁의 방 한 칸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지도 않았고 종이를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고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벽 너머로 스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궁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조심했고 웃음도 조심했습니다. 진은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붓을 들기 전 세상을 느끼는 일이 먼저라 여겼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진은 왕 앞에 섰습니다. 방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왕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날카로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은 그 기운을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끝은 움직였습니다. 진은 붓을 꺼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하라. 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붓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진은 천천히 그려나갔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또한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한 번도 알 수 없는 진실을 붓으로 새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이 이어지고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눈썹이 그려졌고 코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그려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은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의 초상 완성하였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조심스레 그림을 들고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림 속 얼굴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붉었고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는 피처럼 흐르는 먹 자국이 있었고 배경은 어두운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검은 그림자처럼 죄악으로 뒤덮인 형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천천히 접더니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그 한마디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이 아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다시 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내 초상에 이런 흉상을 그려? 너는 무엇을 본 것이냐? 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기운 안에 감춰진 울분과 분노와 피냄새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넌 눈이 없지 않느냐? 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붓이 알려줍니다. 왕은 다시 그림을 펼쳤습니다.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 아이 감히 왕을 모욕해? 영모입니다. 영모. 한 신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폐하, 이 아이는 단순한 화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읽고 그려내는 괴물입니다. 이 자를 그대로 둔다면 폐하의 위험에 금이 가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면 민심이 흔들립니다. 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옥에 가두라. 신하들이 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방 밖에서 기다리던 화공이 소리쳤습니다. 진아. 하지만 궁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진은 어두운 오간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춥고 습했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에게는 빛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를요. 진이 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궁 밖에서는 화공이 매일 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공은 그렇게 매일 궁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간에서 진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진은 참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진은 견뎠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던 감정들을요. 그날 밤 왕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물러갔고 왕은 혼자였습니다. 왕은 진이 그린 그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왕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본 것은 무엇인가? 저 아이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 그림 속 얼굴이 정말 자신의 진짜 모습인가? 왕은 오랜 시간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하를 불렀습니다. 진을 데려오라. 신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폐하, 저 아이를 다시 부르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 신하는 황급히 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진은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림을 진 앞에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본 것이냐? 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꼈을 뿐입니다. 폐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요. 왕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였습니다. 폐하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후회하고 계십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왕은 한참을 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진은 대답했습니다. 붓이 알려주었습니다. 붓은 거짓을 그리지 않습니다. 붓은 진실만을 그립니다. 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을 다시 접고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계속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진은 다시 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요. 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조정에서는 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 모여 말했습니다. 폐하, 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 아이가 그린 그림이 밖으로 퍼진다면 민심이 흔들릴 것입니다. 다른 신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저 그림을 보고 폐하를 의심할 것입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림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림을 없앤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린 것은 거짓이 아니다. 저 아이는 내 안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렸을 뿐이다. 한 노신하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 아이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저 아이를 해치지 않으신다더라. 왕께서 저 아이의 말을 들으셨다더라. 저 그림에 진실이 담겨 있다더라. 그 소문은 조금씩 궁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눈없는 화공이 무엇을 그렸길래? 왕의 모습을 그렸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은 왕의 방 안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신하가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왕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훔쳤습니다. 그 신하는 그림을 가지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곧 한 노파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건 얼굴이 아니요. 마음이요. 우리가 안 본 왕의 속이지. 그 말을 들은 젊은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초상이 아니라 진실이야. 우리가 감히 입에 담지 못한 그 진실. 그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 길거리 아이들, 심지어 낮은 관직의 관리들까지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보았구나. 우리가 못 본 걸. 눈이 없어도 그는 보았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진의 이야기와 함께 그림의 의미가 퍼졌습니다.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두의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외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왕만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이윽고 조정에도 이 소문은 전해졌습니다. 한 신하가 급히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폐하, 장터에 그 그림이 붙었습니다.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린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러 가겠다. 신하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백성들 앞에 나가시면.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아야 한다.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직접 보아야 한다. 왕은 궁을 나섰습니다. 왕은 소복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을 나섰습니다. 신하 몇 명만 데리고 조용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림 앞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왕은 사람들 틈에 섞여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요. 백성들은 왕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가슴이 아프구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보이는구만. 한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을 그렸으니까요.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왕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왔잖아요. 왕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닌 진이 그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만이 아니라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왕자에 홀로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이 자신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요. 왕은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하, 그림을 떼어내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백성들이 보게 하라. 신하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폐하, 하지만 그 그림은.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그림은 진실이다. 나는 더 이상 진실을 가두지 않겠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진을 옥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내 앞으로 데려오라. 신하들은 황급히 옥으로 향했습니다. 진은 옥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던 탓에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왕 앞에 선 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었다. 내가 느낀 것이 진실이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왕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으로서 나는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왕은 신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일 백성들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겠다. 신하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의 위엄이.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위엄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위엄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다음 날 궁궐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왕이 직접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이 뒤를 따랐고 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높은 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이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 진은 내 초상을 그렸다. 하지만 나는 그 그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그림 속에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신하에게 손짓했습니다. 신하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직접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요. 이것이 진이 그린 나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외면한 진실이다. 백성들은 놀라며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들 중 일부는 백성들을 아프게 했다. 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가두었다. 나는 편안함을 위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께서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나는 왕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아프게 했다.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고개를 드십시오. 폐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고개를 드십시오. 저희도 침묵했습니다. 저희도 외면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왕은 일어나 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보았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변하겠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신하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없어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정 회의를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마을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쪽 고을에서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진은 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이 아닌 제대로 된 방에서요. 왕은 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궁을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내가 머물고 싶다면 나는 환영하겠다. 진은 대답했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폐하. 아직 그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진은 궁에 머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진은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농부의 손, 어머니의 눈물, 아이의 웃음, 노인의 주름. 진은 그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백성들은 진을 환영했습니다. 눈 없는 화공이 우리를 그려준대요. 우리의 진실을 그려준대요. 진이 그린 그림들은 모두 궁으로 보내졌습니다. 왕은 그 그림들을 궁의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그림들을 보며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들이구나.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구나. 조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에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세금이 무거운 고을의 세금을 낮춰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진의 이름은 나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눈 없는 화공이 진실을 그린다. 그의 붓끝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고통이,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진의 그림을 보며 울었고 웃었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는 여전히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너무 변하셨다. 백성들의 말만 듣고 계신다. 저 눈 없는 화공 때문이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궁에 온 이후로 우리의 권한은 줄어들기만 했소. 다른 신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인가? 왕께서는 이제 우리의 조언보다 저 아이의 그림을 더 신뢰하시지.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신하, 좌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조심해야 하오. 저 아이의 능력은 위험하오. 다른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좌의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왕께서 저 아이를 신뢰하고 계시니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오. 기회를 기다려야 하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은밀히 흩어졌습니다. 진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공 아버지도 궁에서 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배려였습니다. 화공은 아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진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화공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다. 나는 그저 내 곁에 있었을 뿐이다. 진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진에게 특별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한 신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진,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우리 조정의 대신들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후세에 남길 기록화가 필요하오.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신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오. 첫 번째로 좌이정 어른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다음 날 진은 좌이정 앞에 섰습니다. 좌이정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은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진은 느꼈습니다. 차가운 기운, 계산적인 마음, 그리고 숨겨진 야심을요. 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것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좌이정의 얼굴은 위험이 있었지만 눈이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점을 하나하나 표현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좌이정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그렸습니다. 좌이정은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림은 필요 없소. 다시 그리시오.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릴 수 없습니다. 붓은 거짓을 그리지 않습니다. 좌이정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모욕하는가? 너는 나를 악인으로 그렸다. 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악인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좌이정은 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시오.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그날 밤 좌이정은 다른 신하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 아이는 위험하오. 우리의 속마음까지 그려낸다오. 저 아이가 우리 모두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우리는 끝이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저 아이를 막아야 하오. 좌이정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능력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하오. 그래야 왕께서도 저 아이를 버리실 것이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이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를 시험할 것이오. 그리고 저 아이가 실패하게 만들 것이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에게 또 다른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한 신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진,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우리 조정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소. 그분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진은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신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북쪽 나라에서 온 사신이요. 매우 중요한 분이시오. 그분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로 드리려 하오.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시에 별궁으로 오시오.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오. 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화공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진아, 조심해야 한다. 궁 안에 너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화공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세상에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붓은 진실만을 그립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진은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화공 아버지가 함께 가려 했지만 진은 괜찮다며 혼자 갔습니다. 별궁에 도착하자 신하들이 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은 그의 손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분은 뒤에 앉아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북쪽 나라의 사신이요. 그림을 그리시오.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소. 그것은 인형이요. 우리가 만든 인형이요. 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속이신 겁니까? 좌의정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요. 시험한 것이요. 내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확인하려 했소.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을 그리지 않습니다. 좌의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형의 그림을 그려보시오.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인형인지 사람인지 알아차릴 것 아니오? 진은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좌의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 보시오. 이것이 인형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오.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만 그립니다. 인형은 그릴 수 없습니다. 좌의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 능력은 쓸모없구나. 살아있는 사람만 그릴 수 있다면 죽은 자의 초상은 어찌 그리겠느냐? 선왕의 초상은 어찌 그리겠느냐? 진은 침묵했습니다. 좌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거짓이요. 내가 그린 그림들도 모두 거짓이요. 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었을 뿐이요.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능력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제가 그린 그림은 진실입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좌의정은 비웃었습니다. 느낀 것을 그렸다고? 그럼 내가 그린 내 초상화도 내가 느낀 것을 그린 것이냐? 내가 나를 악인으로 느꼈다는 것이냐? 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을 악인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낀 어른의 마음을 그렸을 뿐입니다. 차가움과 계산 그리고 야심을요. 좌의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나를, 내 이놈. 그는 진에게 다가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좌의정은 당황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폐하, 이것은... 왕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인형을 보고 신하들을 보고 그리고 진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오. 좌의정이 말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진의 능력을 시험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좌의정은 머뭇거렸습니다. 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인형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한 것 아니냐? 살아있지 않은 것에서 어찌 마음을 느끼겠느냐? 좌의정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폐하, 그렇다면 선왕의 초상은 어찌 그리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초상은 어찌 그리겠습니까?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왕의 초상은 기록으로 그리는 것이요.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의 증언으로 그리는 것이요. 진이 하는 일과는 다른 것이요. 왕은 좌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진을 시험한 것이 아니요. 진을 공경에 빠뜨리려 한 것이요. 그렇지 않소? 좌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폐하.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경들을 이해하오. 진의 그림이 불편할 수 있소.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을 제거할 이유는 되지 못하오. 왕은 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폐하. 왕은 신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진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요. 누구도 함부로 해치지 못하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진과 함께 별궁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화공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을 보자 화공은 달려와 안았습니다. 진아, 괜찮으냐?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왕은 화공에게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가 진을 지키겠소. 화공은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왕은 진에게 물었습니다. 진, 두렵지 않았느냐? 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옳은 생각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신하 어른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제 그림이 그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압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고 싶으냐?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싶으냐?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그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싶습니다.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내 곁에 있겠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가는 길, 진은 불안했습니다. 좌의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분노의 그 목소리, 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화공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아,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화공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나도 내 곁에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좌의정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이 진을 보호하는 한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좌의정은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을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진이 스스로 궁을 떠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진이 왕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 좌의정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눈 없는 화공. 내가 아무리 진실을 그린들 결국 너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며칠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진은 여전히 백성들의 그림을 그렸고 왕은 여전히 진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좌의정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궁 안팎의 사람들,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요. 진이 그린 그림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진이 왕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돈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골목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없는 화공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더라.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더라. 왕께서 속고 계신다더라.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소문은 커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눈도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진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진실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진을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남편이 아프거든요. 남편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은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병든 남자였습니다. 진은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요. 진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본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예요. 진이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파도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인은 진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좌이정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림이 틀렸다고 말하시오. 진이 당신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말하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림은 정확했어요. 제 남편의 마음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소. 약을 살 수 있고 좋은 의원을 부를 수 있소. 여인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병은 심각했습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터에서 말했습니다. 눈 없는 화공이 제 남편의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제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진이 실수를 했나? 역시 눈이 없으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폐하 백성들 사이에서 진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을 불러오라. 진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진, 내가 그린 그림이 틀렸다는 소문이 있다. 알고 있느냐?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제가 느낀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백성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좋겠느냐?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진은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화공 아버지도 함께 갔습니다. 여인은 진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틀렸다고 하셨다면서요?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은 여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을요. 진은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나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의 사람들이 왔어요.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이 너무 심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진은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화공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진과 화공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좌이정이었습니다. 진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왕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은 궁으로 돌아와 왕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좌이정이 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왕은 좌이정을 불렀습니다.
경이 백성을 매수하여 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데 사실이요? 좌의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증인이 있소.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자백했소. 좌의정은 비웃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돈에 눈이 먼 여인의 말을요? 그 여인은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좌의정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폐하, 진에 대한 의심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하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것인지요.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진실임을요.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좌의정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진은 궁을 떠나야 할 것이오.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 괜찮겠느냐?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폐하. 저는 진실을 그릴 뿐입니다. 사흘 후 궁궐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의 명으로 공개 시연이 열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눈 없는 화공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이 나타났고 신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진도 함께 있었고 화공 아버지도 곁에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진이 직접 그림을 그릴 것이고 너희가 직접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좌의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폐하, 제가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진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좌의정은 군중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을 그려보시오. 그 남자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은 그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진은 느꼈습니다.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요. 남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잃은 슬픔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려는 희망이요. 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먹이 스며들었고 선이 그려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좌의정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당신을 제대로 그렸소? 남자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예요. 저는 얼마 전 아이를 잃었습니다. 매일 슬펐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술렁였습니다. 정말이네. 진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렸어.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구나.
좌이정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오. 한 번 더 해보시오. 좌이정은 다시 군중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노인을 그려보시오.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은 그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노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평온함이었습니다. 진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나로구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겪었지. 후회도 있고 그리운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평온하네.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 백성들은 감탄했습니다. 놀라워. 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 눈이 없어도 마음으로 보는구나. 좌이정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가겠소. 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이 직접? 좌이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제 그림을 그려보시오, 진.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하시오. 감히 할 수 있겠소? 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공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진아, 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은 함정을 파놓았을 거야.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겠습니다. 진은 좌이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좌이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은 그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진은 느꼈습니다. 엄청난 차가움을요. 계산과 야심 그리고 증오를요. 좌이정은 진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은 떨렸습니다. 이것을 그려야 할까? 이것을 백성들 앞에 공개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좌이정은 진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공이 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아, 괜찮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려야 해요. 진실을 그려야 해요. 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왕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좌이정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진이 그림으로 묘사한 좌이정은 위험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좌이정은 그림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감히 나를 이렇게 그려? 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좌이정은 분노했습니다. 이 그림은 거짓이오. 이 아이는 나를 모욕하고 있소. 하지만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저 그림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좌이정 어른께서는 항상 저렇게 차가우셨잖아요. 다른 백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백성들을 대할 때도 항상 저런 눈빛이셨어요. 좌의정은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나섰습니다. 좌의정, 진은 그가 느낀 것을 그렸을 뿐이요. 만약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의 잘못이 아니라 경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요. 좌의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는 보았다. 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진은 거짓을 그리지 않는다. 진은 진실을 그릴 뿐이다.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 진은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좌의정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을 제거하겠다고요. 그날 밤 궁은 고요했습니다. 진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공 아버지도 옆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진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을 붙잡았습니다. 진은 소리치려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화공이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진아. 화공은 급히 방으로 달려갔지만 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화공은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소? 제 아들이 사라졌소? 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공은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폐하,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진을 데려갔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찾아라. 궁 안을 샅샅이 뒤져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궁 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진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자가 있느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좌의정만은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의정, 경은 무언가 아는 것이 있지 않소? 좌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은 좌의정을 노려보았습니다. 경의 표정이 너무 평온하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오. 좌의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왕은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경을 의심하오. 진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좌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은 이제 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진을 어디로 보낸 것이냐? 좌의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폐하, 진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그대로 두었다면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왕은 소리쳤습니다. 나라를 위해? 경은 경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요. 당장 진이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좌의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좌의정을 가두라. 진이 어디 있는지 밝혀낼 때까지 가두라. 군사들이 좌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좌의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며 그는 말했습니다. 폐하, 후회하실 것입니다. 진은 이미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한 신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폐하, 성박 숲에서 연기가 보입니다. 그곳에 낡은 오두막이 있는데 누군가 갇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은 즉시 말했습니다.
당장 가자. 군사들을 데리고 가자. 왕과 군사들은 급히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화공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왕은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을 부수라. 군사들이 문을 부쉈습니다. 안에서 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화공은 급히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진아, 진아, 정신 차려라. 왕도 달려왔습니다. 숨은 쉬고 있소. 당장 의원을 불러라. 군사들이 진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진은 천천히 의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화공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진아, 괜찮구나. 살았구나. 진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가둔 사람들이 연기를 피워 저를 질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살 수 있었어요. 왕은 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너를 가둔 것이냐? 진은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을 만졌을 때 좌이정 어른의 기운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좌이정이었구나. 왕은 궁으로 돌아가 좌이정을 신문했습니다. 경이 진을 가두고 죽이려 한 것이 맞소? 좌이정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진이 경의 기운을 느꼈다고 했소. 그리고 경의 수하들을 신문하겠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오. 며칠 후 좌이정의 수하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하. 좌이정 어른의 명을 받아 진을 가두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왕은 좌이정에게 명했습니다. 경의 관직을 박탈하겠소. 그리고 유배를 보내겠소.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오. 좌이정은 분노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경은 경 자신을 위해 일했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가두려 했소. 그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오. 좌이정은 끌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던 다른 신하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왕은 진실을 말하는 신하들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신하들, 권력이 아닌 정의를 추구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조정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왕이 진을 찾아왔습니다. 괜찮으냐?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다. 내 안의 진실이 너를 살린 것이다.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 나는 내게 부탁을 하고 싶다. 진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폐하? 왕은 말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을 그려다오. 이 나라의 미래를 담은 그림을,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함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다오.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겠습니다, 폐하. 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그린 그 어떤 그림보다 중요한 그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나라의 미래를 보여줄 그림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은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공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진아, 무리하지 마라.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 그림은 꼭 완성해야 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진은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것이 아니라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왕의 한쪽에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왕의 다른 한쪽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농부, 상인, 어머니, 아이, 노인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구나. 왕과 백성이 함께 있는 세상, 높고 낮음이 없는 세상.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왕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 고맙다. 내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이 그림은 저 혼자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폐하께서 변하려 하셨고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셨고 신하들이 귀를 기울이셨기에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다. 왕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그림을 궁의 가장 중요한 곳에 걸어두겠소. 그리고 나와 신하들은 매일 이 그림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잊지 않겠소.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진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왕은 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진, 너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진실을 보는 법을,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폐하. 진은 궁에 작은 학당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림 그리는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손을 만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그림에 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진처럼 느낄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느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으로만 보려 했고 귀로만 들려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며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외로움을, 아이의 기쁨을 느꼈어요.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시작이다.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궁의 화공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찾아왔습니다. 진은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의 눈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의 제자들은 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을에서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린 그림이 한 마을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두 사람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은 그림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의 힘이다. 진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왕도 변했습니다. 진의 그림을 매일 보며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 회의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진이 이것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신하들도 변했습니다. 그들도 진의 학당에서 배웠고 진실을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진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공 아버지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진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아, 진실을 그려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진은 계속 그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진실을 그리고 싶어요. 진은 소년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순수한 마음, 진실을 향한 열망을요.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내게 가르쳐 주마. 진실을 보는 법을, 마음으로 그리는 법을. 소년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은 소년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다. 내가 눈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을 보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소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진은 자신의 학당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진은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 나는 걱정이 없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라 곳곳에 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왕들은 대대로 진의 그림을 보며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법을, 진실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눈 없는 화공, 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눈이 없었지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의 붓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요. 오늘날 이 눈없는 궁중화가로부터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탄생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는 눈이 없었지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심한 마음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심한이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니까요. 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 작은 빛 하나를 켜보시면 어떨까요? 그 빛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